서울 북촌의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걸린 작은 제작소가 있습니다. 윤하진의 작업실이죠. 오늘도 하진은 묵묵히 바이올린을 손봅니다. 줄을 당겨 장력을 확인하고 브릿지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해요.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죠. 작업대 위에는 고객이 맡긴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어요. 목 부분에 금이 간 오래된 악기였습니다. 하진은 접착제를 조심스럽게 발라 틈새를 메웠죠. 클램프로 고정하고 여분의 접착제를 닦아냈어요.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멈춰 있었죠.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무대 위 조명이 뜨거웠습니다. 하진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죠. 그날은 특별했어요. 제작자이자 연주자로서 처음 서는 무대였으니까요. 6개월을 매달렸던 악기였습니다. 메이플 나무를 직접 골랐고 스프루스 판을 하나하나 깎아냈죠. 니스를 15번 칠했어요. 완벽했습니다. 하진은 그렇게 믿었죠. 리허설은 완벽했어요. 음색도 좋았고 줄의 장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동료 연주자들이 칭찬했죠. 정말 좋은 소리예요. 하진 씨가 만든 거 맞아요. 하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믿었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첫 음이 울렸고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이었죠. 두 번째 악장으로 넘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탕 2선이 끊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튕겨나간 줄이 허공에서 일렁였죠. 그리고 옆에서 연주하던 동료의 손등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동료 연주자가 악기를 놓쳤어요. 그의 바이올린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지휘자가 손을 멈췄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멈췄죠. 무대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진은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객석의 숨소리, 바닥에 떨어진 붉은 방울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이요. 스태프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다친 연주자를 부축해 내려갔죠. 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악기였어요. 수백 번 점검했고 모든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끊어졌죠. 하진이 만든 악기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겁니다. 조사 결과는 단순했어요. 줄의 장력 조절 실수였습니다. 너트 부분에 홈이 너무 깊게 파여 있었죠. 제작자의 과실이에요. 하진은 무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내려왔어요. 다시는 자신이 만든 악기로 연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동료는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하진의 손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떨림이 있어요. 악기를 완성할 때마다 느껴지는 공포였죠. 내 손이 낸 소리가 또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어쩌지. 하진은 완성된 바이올린을 벽에 기댔습니다. 시험 연주는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죠. 대신 줄을 튕겨 소리만 확인했습니다. 음정이 맞는지 울림이 고른지만 체크했어요. 연주는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하진의 몫이 아니었죠. 작업실 구석에는 그날의 바이올린이 케이스에 담긴 채 놓여 있었어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죠. 가끔 고객들이 물었어요. 직접 연주는 안 해보시나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만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하진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소리가 무서웠죠. 완벽하다고 믿었던 것이 완벽하지 않았던 기억이 그를 올감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진은 공구함을 닫고 불을 껐어요.
오늘도 소리 없는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진은 거리에 버스킹을 지나쳤어요. 한 청년이 기타를 치고 있었죠. 음정이 불안정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멈춰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불완전한 소리가 왜 사람들의 발을 멈추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완벽하지 않은데. 그런데 왜 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 먼지 쌓인 첼로 케이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공연 포스터가 있었죠. 하진은 포스터를 보지 않았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죠. 귓가에 그날의 소리가 맴돌았어요. 탕 끊어진 줄의 소리. 그리고 멈춘 음악. 하진은 눈을 떴습니다. 손바닥을 봤어요. 3년간 수백 개의 악기를 고쳤던 손이었죠. 하지만 자신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작업실 문 아래로 편지 한 통이 밀려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요즘 누가 편지를 보내나 싶었죠.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모서리가 해졌고 우표는 손으로 붙인 흔적이 역력했어요. 발신인은 강원도 산골 마을의 주소였습니다. 하진은 봉투를 뜯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송음악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서입니다. 갑작스러운 편지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말 폐교가 결정됐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예산도 끊겼죠. 30년을 이어온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연주회를 열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문제는 악기들입니다. 오래되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줄은 녹슬었고 목은 갈라졌죠. 예산이 없어 새 악기를 살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악기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비용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연주회가 전부입니다. 하진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절하려 했어요. 폐교 앞둔 학교, 낡은 악기, 예산도 없는 의뢰였죠. 게다가 강원도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유가 충분했어요. 하지만 손이 다시 편지로 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이 악기들을 다시 울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이라도요. 하진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다시 울리고 싶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왔습니다. 하진은 편지를 접었어요.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죠. 왜 멈췄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편지의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시 울리고 싶다.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멈춘 소리를 다시 내고 싶었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포기했어요.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이틀 뒤 하진은 답장을 썼습니다. 가겠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금요일 새벽 하진은 공구 가방을 챙겼습니다. 줄, 접착제, 사포, 니스병을 넣었어요. 무거웠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동네였어요. 인적이 드물었죠. 학교는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 몇 개는 금이 가 있었죠. 교문 앞에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시죠? 김민서예요. 민서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짧은 머리에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기들은 어디 있나요? 민서는 하진을 강당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전구가 몇 개 나가 있었죠. 강당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무대 위에 악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케이스에 담긴 채 놓여 있었죠. 하진은 첫 번째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바이올린이었어요. 줄은 녹슬어 끊어져 있었고 지판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브릿지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열었어요. 비올라였습니다. 상태는 더 심각했죠. 목 부분이 통째로 갈라져 있었어요. 하진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민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예산이 없다 보니 관리를 못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진은 공구 가방을 펼쳤습니다. 악기를 하나씩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렸죠. 민서가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하진은 악기들을 살펴봤습니다. 2주 정도요.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연주회가 3주 뒤에요. 충분합니다. 하진은 첫 번째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줄을 풀고 브릿지를 떼어냈어요. 지판의 곰팡이를 닦아내기 시작했죠. 손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 악기들을 고치면 누군가 연주하겠죠. 그 소리가 제대로 날까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을 멈췄어요. 지금은 고치는 것만 생각하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당은 어둠에 잠겼어요. 하진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죠. 민서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밤새 하실 건가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민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낡은 강당, 쌓인 악기들, 그리고 곰팡이 냄새. 이 공간은 자신과 닮았습니다. 멈춰 있고 버려졌고 곧 사라질 운명이었죠. 하진은 악기를 들었어요. 갈라진 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다시 울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악기를 향한 건지 자신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진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하진은 비올라의 줄을 갈고 있었어요. 세 줄을 감아 올리며 장력을 조절했죠. 팽팽하게, 하지만 너무 세지 않게요. 그때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긴 머리에 안경을 쓴 아이였죠. 손에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학생인가요? 여학생은 입술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간단히 수화를 했죠. 하진은 당황했어요. 수화를 모르거든요. 여학생이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다운이에요. 3학년입니다. 하진은 핸드폰 화면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운은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제 악기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하진은 케이스를 가리켰어요. 보여줄래요? 다운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바이올린은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표면이 울퉁불퉁했고 줄은 삐걱거리며 늘어져 있었죠. 브릿지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악기를 들었어요. 무게 중심도 맞지 않았죠. 이거로 연주해요. 다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어요. 소리는 잘 안 들려요. 하지만 진동은 느껴져요. 하진은 다운을 다시 봤습니다. 연주를 해볼래요? 다운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턱받침에 악기를 올리고 활을 들었죠. 첫 음이 나왔습니다.
삐걱줄이 제대로 울리지 않았어요. 음정도 불안정했죠. 하지만 다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활을 천천히 그었어요. 손가락이 지판을 짚었고 음이 이어졌죠. 음정은 흐트러졌습니다. 잡음도 섞였어요. 하지만 다운의 얼굴에는 집중이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연주하는 아이를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다운은 악기를 내렸어요. 그리고 타이핑했습니다. 이상하죠? 소리도 안 들리는데 바이올린을 해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운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말렸어요. 다른 악기 하라고요. 피아노나 타악기요. 그런데 전 바이올린이 좋았어요. 하진은 물었습니다. 왜요? 다운은 잠시 생각하다 타이핑했어요. 진동이 제일 크게 느껴져요. 턱에 대고 있으면 온몸으로 소리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들리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진은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온몸으로 느낀다. 자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연주하지 않았을까요? 완벽한 음만 쫓다가 느낌을 잃어버렸던 것 같았어요. 다운이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선생님, 완벽한 음이 꼭 좋은 건가요? 하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완벽한 음 자신이 평생 쫓았던 것이었죠. 완벽한 악기, 완벽한 장력, 완벽한 소리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 부서진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운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죠. 제 악기는 완벽하지 않아요. 소리도 이상하고 줄도 삐걱거려요. 그런데 이게 제 소리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제 거예요. 하진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제 거예요. 3년 동안 잊고 있었던 말이었어요. 다운은 바이올린을 하진에게 건넸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나요? 하진은 악기를 받았어요. 울퉁불퉁한 표면, 기울어진 브릿지, 늘어진 줄들이요.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다운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밝았어요. 감사해요. 연주회 때 쓸 거예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운이 나간 뒤 하진은 그 바이올린을 들여다봤어요. 완벽하지 않은 악기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결함투성이었죠. 하지만 다운은 이걸로 연주했어요. 소리도 듣지 못하면서요. 하진은 작업대에 악기를 올렸습니다. 줄을 풀고 브릿지를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다운의 소리를 살리려는 거였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서가 강당에 들어왔어요. 다운이 왔었나 봐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그 애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 연습해요. 들리지 않는데도요. 처음엔 말렸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님도요. 하진은 민서를 봤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연습실에 와서 혼자 연습했죠. 음정이 틀려도 리듬이 안 맞아도요. 그냥 계속 켰어요. 하진은 다운의 바이올린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서가 덧붙였어요. 그 애한테 음악은 소리가 아니에요. 느낌이죠.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나간 뒤에도 하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운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완벽한 음이 꼭 좋은 건가요? 하진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3년간 단단히 쌓아 올렸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하진은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하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오랜만에 밤하늘을 본 것 같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하진은 거의 강당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작업했죠. 악기들은 하나둘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5대, 비올라 3대, 첼로 2대요. 줄을 갈고 목을 붙이고 니스를 새로 칠했죠. 다운은 매일 방과 후 강당에 왔어요. 자기 바이올린 작업을 지켜보거나 옆에서 연습했습니다. 하진은 다운의 연주를 들으며 작업했어요. 음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다운이 타이핑했습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연주 자셨나요? 하진은 손을 멈췄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다운이 답했습니다. 악기 만지는 게 연주자 같아요. 기술자는 고치는데 선생님은 살리는 것 같아요.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운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습을 계속했죠. 연주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진은 마지막 악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다운의 바이올린이었죠. 브릿지를 조정하고 줄의 장력을 확인했습니다. 활을 그어 소리를 들었어요. 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잡음이 섞였어요. 하진은 멈췄습니다. 다시 활을 그었죠. 같은 소리였어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소리 완벽하지 않은 소리.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탕 끊어진 줄 하진은 악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지판을 다시 살폈어요. 홈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사포질을 다시 해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연주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공구를 집었습니다. 지판을 다시 갈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중이 안 됐죠. 완벽하게 해야 해.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밤이 됐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어요. 지판을 갈고 또 갈았죠.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사포질을 했죠. 민서는 더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진은 지판을 다시 끼우고 줄을 감았어요. 장력을 조절하고 활을 그었죠. 여전히 잡음이 섞였습니다. 하진은 악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그때 악기를 부수고 싶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것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하진은 악기를 들었습니다. 벽에 던질 준비를 했죠. 하지만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던질 수 없었어요. 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악기를 가슴에 안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연주를 못하게 됐을까? 왜 두려움만 남았을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죠. 작업대 위에 다운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하진은 노트를 펼쳤어요. 악보가 그려져 있었고 중간중간 메모가 있었죠.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제 귀도 그렇거든요. 하진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결함이 있어도 괜찮다. 다운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듣지 못해도 연주했고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했죠. 하진은 노트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죠. 왜 완벽해야만 했을까?
왜 실수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자신을 계속 가뒀을까? 하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운의 바이올린을 다시 들었죠. 잡음이 섞인 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리 들렸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진은 악기를 케이스에 넣었어요. 더 이상 고치지 않았죠. 이대로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민서가 들어왔어요. 끝났나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민서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잖아요. 하진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다운이 방과 후에 왔어요. 자기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케이스를 열었죠. 악기를 꺼내 턱에 댔습니다. 활을 들었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잡음도 있었죠. 하지만 다운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타이핑했어요. 좋아요. 제 소리가 나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소리예요. 다운은 연주를 시작했어요. 하진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소리를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결함이 있어도 괜찮다는 걸, 살아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강당이 따뜻해졌어요. 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편안히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을 위해서요. 연주회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하진은 남은 악기들을 마저 정리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기대하기 시작했죠. 그 소리들이 울리는 순간을요. 연주회 당일이었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마을 주민들, 학부모들, 졸업생들이 자리를 채웠죠. 무대 위에는 하진이 복원한 악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객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자신이 손본 악기들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어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서가 무대에 올랐어요. 간단한 인사를 했죠. 오늘이 청송음악학교의 마지막 연주회입니다. 30년간 이곳에서 배우고 자란 아이들의 마지막 무대예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들려드릴 소리들은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첫 곡이 시작됐어요. 바이올린 앙상블이었습니다. 5명의 학생이 무대에 섰죠. 활이 움직였어요. 소리가 울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음정이 약간 흔들렸고 타이밍도 미세하게 어긋났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진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신이 고친 악기들이 내는 소리를요. 잡음도 있었습니다. 줄이 약간 삐걱이는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객석의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하진도 미소 지었어요. 두 번째 곡은 첼로 독주였습니다. 한 남학생이 무대에 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활을 들었죠. 첫 음이 나왔습니다. 깊고 묵직한 소리였어요. 약간 거칠었지만 진실했죠. 하진은 그 소리를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이 실감 났어요. 세 번째 곡 차례였습니다. 무대에 다운이 올랐어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다운이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죠. 다운은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하진이 고친 바이올린이었어요.
턱받침에 악기를 올렸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활을 그었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하진은 숨을 멈췄어요. 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잡음이 섞여 있었고 음정도 약간 흔들렸죠.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떨림이었습니다. 다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느끼고 있었어요. 악기의 진동을, 음악의 흐름을요. 활이 현을 스치며 음들이 이어졌습니다. 느린 멜로디였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곡이었죠. 객석의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진도 울컥했어요. 이 소리 완벽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 자신이 평생 찾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운의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어요. 활이 힘차게 움직였고 음들이 솟아올랐죠.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강당을 채웠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다오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관객들이 일어서 있었죠.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다오는 깊이 인사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하진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자신이 만든 소리가 누군가의 용기로 다시 울리고 있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하진은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다운이 악기를 케이스에 넣고 있었어요. 하진이 다가가자 다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타이핑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연주했어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다오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죠. 선생님도 이제 다시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진은 놀라 다운을 봤어요. 다운이 덧붙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서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평생 기억할 연주회가 됐습니다. 하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잊고 있던 걸 다시 찾았어요. 악수를 나눴죠. 밤이 됐습니다. 학교의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진은 강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빈 무대를 바라봤죠.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결함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을요. 하진은 강당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진은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완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서요. 한 달 뒤였습니다. 하진의 작업실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윤하진 바이올린 공방 복원과 제작.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결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업대 위에는 새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어요. 하진은 활을 들었습니다. 3년 만이었죠. 턱에 악기를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활을 그었습니다. 음이 울렸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거칠었고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하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소리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살짝 들려줘도 괜찮아요. 그 소리가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할지도 모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울림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